안녕하세요. 한이재미와 함께하는 드라마 한국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한국어를 공부할 배윤경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주군의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함께 볼 텐데요. 한이재미 홈페이지 라디오 수업방에서 드라마 한국어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군의 태양,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먼저 만나보실까요? 여기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지? 미친 백수래. 아니야. 예전에 사고가 크게 난 뒤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져서 그래. 그래,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 네, 여러분. 이 대화는 아이와 여자 주인공 태공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 들으셨어요? 아줌마? 이상하다. 미친? 아니야. 평범하게. 그랬어. 네. 아마 화면도 없고 또 말소리도 빨라서 듣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아이는 이웃집 아줌마가 태공실을 이상한 여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태공실은 나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지? 미친 백수래. 아니야. 예전에 사고가 크게 난 뒤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져서 그래. 그래,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 네, 아이가 태공실에게 미친 백수라는 말을 합니다. 미치다, 미친 사람, 미친 XX. 자, 이 표현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미친 뒤에 나오는 백수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직장이 없어서 놀고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을 못한 사람, 그리고 일을 하기 싫어해서 취직을 안 한 사람 모두를 백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정말 취업하기 힘든가 봐요. 우리 언니도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집에 있어요. 백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오빠는 정말 한심해요. 회사를 다녔다 그만두고 다녔다 그만두고 일하기가 싫대요. 백수예요.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태공실은 미친 백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하죠. 어떻게 부정을 하는지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지? 미친 백수래. 아니야. 예전에 사고가 크게 난 뒤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져서 그래. 그래,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 네,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죠. 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고가 났었대요. 교통사고인지 화재인지 무슨 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고가 크게 났었고 그 뒤로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백수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도 다녔어가 아니라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어? 나 시험 기간에 밤도 새웠어. 이 말을 밤도 새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시험 기간에 밤도 새우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어를 간단하게 줄여서 그랬어. 즉 시험 기간에 밤도 새우고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남자랑 데이트도 했어? 라는 질문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대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동안 재미있게 지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보다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더 구어적이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보냈다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 태공실을 설명하는 대화 미친 백수,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태공실의 대화 조금 빠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게 미친 백수래. 아니야. 예전에 사고가 크게 난 뒤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져서 그래.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3번 정도 들었는데, 이제 좀 잘 들리시죠? 네.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아마 대화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태공실은 나는 미친 백수가 아니야. 조금 다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인공 태공실이 다른 사람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맞아요. 자,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대화를 한 번 듣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니요, 전 됐어요. 지금은 못 마셔요. 죄송해요. 됐죠? 지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예쁘겠죠? 진짜요? 네. 자, 주인공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 태공실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대화도 귀신과 나눈 대화예요. 아유, 무섭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릴 거예요. 질문을 하고 혼자 대답을 하는 거죠.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요, 전 됐어요. 지금은 못 마셔요. 죄송해요. 됐죠? 지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예쁘겠죠? 진짜요? 네. 자, 대화에 됐어요, 됐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국어에서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먼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다, 됐어요. 자, 미용실에서요. 이 정도면 돼요? 아니요, 조금 더 잘라주세요. 네, 이 정도 자르면 돼요? 이 말은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아? 라는 뜻이죠. 그래서 되다, 됐어요? 라는 뜻은 괜찮아요, 오케이? 라는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속도 이 정도면 돼요?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에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빠르거나 느리면 아니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됐어요, 되다. 항상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라는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오케이가 아니라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회사 동료가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집에서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럴 때 아니요, 됐어요. 집에서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즉 이때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표현이에요. 오케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대화에서 귀신이 태공실한테 술을 권한 것 같아요. 좀 술 한잔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태공실이 아니요, 됐어요. 지금은 못 마셔요. 라고 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태공실이 조금 있다가 귀신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됐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안 했다고 대답을 하죠. 또 기분 좋게 웃어요. 귀신이 예쁘다고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공실이 막 웃으면서 예쁘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뻐요 라고 칭찬을 하면 네,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재수없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예뻐요? 안 예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예의에 맞아요. 아유, 한국 사람 힘들어요. 그쵸?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짧게 예쁘기는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이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가 예뻐요? 안 예뻐요? 보다는 예쁘기는요. 짧고 간단하죠?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뭐뭐기는요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멋있어요. 멋있으세요. 아유, 멋있기는요. 이 말은 저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음식을 해서 갔어요. 한번 맛보세요.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요. 아유, 맛있기는요. 이 말은 맛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아유, 선생님 성격이 너무 좋아요. 아유, 성격이 좋기는요. 이 말은 좋지 않다.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요 라는 것은 더 간단하게 긴요 라고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기는요는 예쁘긴요. 멋있어요. 멋있기는요는 멋있긴요. 맛있기는요는 맛있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라마도 다 이해하고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네, 저 한국어 잘해요. 라고 하면 한국에서 왕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찍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아유, 잘하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귀신이라고 하면 무섭죠. 그런데 귀신과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요, 전 됐어요. 지금은 못 마셔요. 죄송해요. 됐죠? 지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예쁘겠네요. 진짜요? 네, 귀신과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태공실. 여러분 생각에는 미친 여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여자? 제 생각에는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태공실과 킹덤 쇼핑몰의 대표인 주사장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땡땡땡땡 띠리리리리. 네, 맞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 도로에 태공실이 혼자 서 있습니다. 주사장의 차가 우연히 그 여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웁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태공실과 주사장은 처음 만나게 되죠.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잖아요. 자, 그럼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차 혹시 서울 가나요? 아니요. 근처 적당한 데 세워드려요. 예, 사장님.
킹덤? 요거 사장님이신 거예요? 찌릿했죠, 그쵸? 아니요. 방금 되게 세게 찌릿했는데? 되게 세게, 그쵸? 아니요. 네. 서울까지 가는지, 킹덤 사장님인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 태공실과 그런 여자와 귀찮은 주사장.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하죠? 자, 그런데 방금 태공실이 계속 찌릿하다, 찌릿했죠? 찌릿했는데? 되게 찌릿했는데? 라는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차 혹시 서울 가나요? 예. 아니요. 근처 적당한 데 세워드려요. 예, 사장님. 킹덤? 요거 사장님이신 거예요? 찌릿했죠, 그쵸? 아니요. 방금 되게 세게 찌릿했는데? 되게 세게, 그쵸? 아니요. 네. 자, 찌릿하다. 아마 두 사람이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 또 건조한 날씨에 머리카락이나 옷을 만지면 전기가 통하는 느낌 있죠? 그때 한국어로는 정전기가 나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느낌, 그것을 찌릿하다고 해요.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는 2번 반복해서 찌릿찌릿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성을 봤는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강렬한 느낌을 받았을 때도 찌릿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태공실은 주사장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통한 것일까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드라마 제목을 한번 봅시다. 주군의 태양, 주군, 태양.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남자는 이름 뒤에 군, 여자는 이름 뒤에 양을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스터, 미스와 같은 호칭어예요. 그러니까 미스 김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 김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김양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소지섭이다. 그러면 소지섭 군 또는 성, 소 뒤에 군을 붙입니다. 소군 이렇게 불렀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이름이 공효진이라면 공효진 양 또는 성, 공 뒤에 양을 붙여서 공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장을 주군, 태공실을 태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목이 그래서 주군, 태양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주군의 태양이니까 태양이 주군의 소속이라는 말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전체 드라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 귀신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우리 한이재미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